노후 혼자가 아니에요. 우리 이야기 속 노인 빈곤의 진실, 우리가 함께 살아온 세월 속엔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죠. 자식 키우며 허리 휘도록 일하던 시간, 웃음보다 한숨이 많았던 하루하루.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 나이에 지갑이 가볍고 마음은 더 허전할까요? 오늘은 우리 이웃, 아니 어쩌면 나일 수도 있는 이야기, 노인 빈곤, 그 속에 담긴 진짜 삶의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봅니다. 내 이야기 같은 현실, 서울 도심의 작은 고시원, 방 하나에 홀로 사는 김순자 할머니. 남편은 일찍 떠났고 자식들과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. 한 달 기초연금 30만 원과 폐지를 모아본 돈으로 겨우겨우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나는 그래도 잘 사는 편이야라며 스스로를 다독이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방 안은 추워지고 마음은 더 추워집니다. 이런 이야기는 결코 특별하지 않습니다.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서 10명 중 5명의 어르신이 상대적 빈곤 상태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빈곤이라는 단어가 너무 멀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. 오히려 너무 익숙해서 더 외면해왔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. 60년대 산업 현장에서 일하고 70년대엔 공장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나라 경제를 세운 주인공들. 그런데 정작 은퇴 이후 돌아온 건 일자리도 없고 건강도 지쳐버린 현실뿐입니다. 비슷한 또래의 이웃 김영철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. 젊었을 땐 밥 굶을 틈도 없이 일만 했는데 이젠 밥 걱정부터 하게 되네요. 이 한마디에 담긴 삶의 무게. 같은 시대를 살아오신 여러분이라면 아마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실 겁니다. 빈곤은 통계가 아니라 이름 있는 누군가의 현실입니다. 김순자 할머니, 김영철 어르신, 그리고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. 우리는 이 문제를 함께 들여다보고 함께 공감해야 할 때입니다.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. 노인 빈곤은 단지 돈이 부족한 문제가 아닙니다. 살아온 세월에 대한 보상이 사라진 느낌, 쓸모없는 존재가 된 듯한 허탈함이 함께 찾아옵니다. 매달 고지서를 붙들고 고민하는 어르신들, 병원에 가야 하지만 진료비가 걱정돼 참고 또 참는 분들이 우리 주위엔 참 많습니다. 빈곤은 마음까지 움츠러들게 만들죠. 이정분 할머니는 시장에서 30년 넘게 떡을 팔며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. 하지만 자식들 모두 각자 살기 바쁘고 자신은 이제 작은 원룸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. 할머니는 말합니다.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. 나 그래도 꽤 열심히 살았거든요. 비슷한 또래의 조봉수 할아버지는 새벽마다 지하철역 근처에서 폐지를 줍습니다. 한겨울 찬바람에도 장갑 하나 없이 하루 10,000원도 안 되는 돈을 벌기 위해 구부정한 허리로 거리 곳곳을 누빕니다.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저 노인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분도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남편이었고 동료였던 사람입니다. 이처럼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사회 곳곳에 계신 어르신들, 그 삶은 한 사람의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재입니다. 빈곤은 삶의 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.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엔 고된 삶 속에서도 끝내 웃음을 잃지 않으려는 어르신들의 강인함과 슬픔이 공존합니다. 우리가 외면하지 말아야 할 이유, 바로 그 사람들의 삶이 우리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. 빈곤이 만든 고독, 고립, 그리고 외로움, 혼자라는 건 생각보다 더 무겁고 깊은 감정입니다.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삶의 속도는 느려지지만 고독은 더 빠르게 밀려듭니다. 빈곤 속에서 홀로 살아간다는 건 단지 돈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함께 이야기할 사람, 기대 쉴 어깨 하나 없이 살아가는 문제입니다. 박순애 할머니는 주말이 가장 힘들다고 말합니다. 평일엔 복지관에서 점심이라도 먹고 사람들 얼굴이라도 보는데 주말엔 연락할 사람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. 조용한 집안에서 텔레비전 소리만 틀어둔 채 하루를 보냅니다. 그냥 누구 하나가 안부 전화만 해줘도 살 것 같아라는 말에 듣는 이의 마음까지 저릿해집니다. 빈곤은 외로움과 함께 옵니다. 식사도 대화도 걷는 시간조차 혼자인 어르신들. 몇 년 전 서울의 한 쪽방촌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된 80대 노인은 죽은 지 보름이 지나서야 이웃의 신고로 발견됐습니다. 냉장고엔 유통기한 지난 김치 한 통, 편지 한 장 없이 조용히 세상을 떠난 겁니다. 이런 일은 극단적인 사례 같지만 실제로 고독사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고독사 뒤엔 빈곤과 무관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. 가난하면 외롭고 외로우면 더 가난해진다는 말처럼 두 감정은 서로를 끊임없이 불러옵니다. 고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갉아먹는 병입니다. 빈곤과 외로움이 함께 만들어낸 이 고립된 삶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누군가의 일상입니다. 그 외로움을 공감하는 마음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. 고립은 단지 사람들과의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가 멀어진 상태입니다.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싶지만 자꾸만 움츠러들게 되는 그 감정. 내가 괜히 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?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신경이나 쓸까? 하는 생각이 들면 스스로 세상과의 문을 닫게 됩니다. 특히 생활고에 시달리는 어르신들은 자신을 더 작게 만들고 점점 사람들과 멀어지게 됩니다. 이춘재 어르신은 매일 같은 편의점에서 혼자 삼각김밥을 사 먹습니다. 자식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고
이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났습니다. 말을 걸고 싶어도 요즘 사람들은 다 바빠 보이잖아요. 그냥 눈 마주치면 고맙지라며 웃지만 그 눈빛엔 쓸쓸함이 가득합니다. 어떤 어르신은 말합니다. 요즘은 누구랑 말을 안 하니까 목소리 내는 법도 잊어버린 것 같아. 이 한마디에서 우리가 느껴야 할 건 단순한 안타까움이 아닙니다. 빈곤이 만든 고립은 삶의 기쁨, 감정의 교류, 존재의 가치를 차곡차곡 지워나가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. 사람은 누구나 관계 속에서 존재를 느끼고 존중받을 때 비로소 살아있다고 느낍니다. 하지만 빈곤 속 어르신들은 그 기본적인 연결에서조차 멀어져 있습니다. 사는 게 아니다라는 말, 그것은 단지 물질이 아닌 마음이 외로운 상태에서 나오는 절규입니다. 빈곤은 몸을 지치게 하고 고립은 마음을 텅 비게 합니다. 그리고 그 둘이 만나면 삶은 점점 생기를 잃어갑니다.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을 수 있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, 짧은 안부 인사 하나가 고립된 삶의 온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. 함께 나누는 희망의 길, 가난과 고립의 이야기만으로는 이 시리즈를 끝낼 수 없습니다. 우리 주변엔 지금 이 순간에도 작지만 소중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. 손에 쥔 것이 크지 않아도 마음을 내어주는 사람들, 그 따뜻한 연결이 노년의 삶에 희망을 불어넣고 있습니다. 경북의 한 시골 마을,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은 이 마을에는 매주 수요일이면 조용한 활기가 감돕니다. 인근 고등학교 학생들과 마을 자원봉사자들이 반찬을 만들어 배달하고 잠깐씩 이야기도 나눠주는 마음 배달 서비스가 열리기 때문입니다. 반찬보다 더 반가운 건 사람의 목소리입니다. 이렇게 누가 와주는 날은 하루가 참 짧아라며 웃는 어르신들의 모습은 나눔이란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말해줍니다.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도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. 퇴직 후 무료함을 느끼던 이정식 씨는 지역복지관에서 말벗봉사단 활동을 시작했습니다. 매주 한 번씩 인근 어르신을 찾아가 함께 산책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는 활동입니다. 정식 씨는 말합니다. 제가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오히려 배우고 위로받고 있어요. 이처럼 나눔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.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내는 일, 고개 숙여 인사하는 일, 관심을 갖고 안부를 묻는 일, 그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전환점이 됩니다.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마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. 희망은 거창하지 않습니다. 우리가 가진 작은 손길, 작은 관심이 노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. 나눔은 주는 이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받는 이의 삶을 따뜻하게 만듭니다. 지금 이 순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. 누군가는 말합니다.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도와줄 수 없다고 하지만 진짜 나눔은 크기보다 진심에서 시작됩니다. 우리는 모두 나이가 들고 언젠가는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. 그렇기에 지금의 작은 실천이 미래의 나를 위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웃 어르신 돌보매를 만들었습니다. 특별한 자격이나 조건은 없습니다. 하루 한 번 문 두드려 안부 묻기, 쓰레기 버리는 길에 손잡아드리기, 쉬운 문서 작성 도와드리기 같은 일들이 이들의 활동입니다. 할 줄 아는 게 없어도 마음만 있다면 충분하죠라는 말은 나눔이 어렵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. 그리고 또 한 사람, 이옥자 할머니는 매달 기초연금에서 5,000원씩 떼어 지역 아동센터에 후원하고 있습니다. 내가 넉넉하진 않아도 그 아이들이 잘 자라면 나라가 잘 되는 거잖아라는 말은 세상을 보는 마음이 얼마나 넓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. 이처럼 나눔은 누구나 어느 나이에나 할 수 있습니다. 빈곤의 고리를 끊는 건 단지 복지정책이나 정부의 노력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기도 합니다. 희망은 사람을 통해 전해집니다. 손을 내미는 용기, 관심을 기울이는 따뜻함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. 우리 모두는 이웃이자 미래의 나를 위한 응원자입니다. 작은 나눔이 모이면 큰 변화가 온다는 말처럼 오늘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.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.